미세먼지의 농도가 200이 넘는다. 그런 날들은 자동차 터널 속의 미세먼지보다 2배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공기 중에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공기질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신이아빠입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서 날도 따뜻해졌고 밖에 좀 놀러 나가려고 했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나가기가 두려워지죠. 요즘 우리를 괴롭히는 미세먼지 황사입니다. 저도 슌이랑 이제 소풍 좀 나가려고 했더니 이 미세먼지랑 황사가 너무 심해서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남을지 그 건강관리 팁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아주 최악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미세먼지 알림 어플에서도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봄철에는 그냥 단순히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황사까지 넘어오면서 공기질이 아주 나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봄철 황사만 피하면 그래도 살만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황사는 그냥 모래라고 생각해서 황사가 오더라도 밖에서 그냥 놀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가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요즘 마스크 벗어서 밖에서 자유롭게 숨 쉬면서 생활할 수 있겠다, 그런 반가운 일들만 계속 있을 것 같았는데 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아주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웬수 같은 미세먼지와 황사, 우리가 마냥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 팁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대한의사협회지에서 발간한 미세먼지 황사 건강피해 예방 및 권고 지침을 기반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가이드라인에 더해서 저의 건강관리 팁까지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세먼지라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중에서 그 크기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2.5 마이크로보다 작은 것들은 초미세먼지, 그리고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은 극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것들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 두 가지예요. 이렇게 작은 먼지들이 미세먼지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즘 기승인 황사는 무엇이냐? 미세먼지들 중에서 자연 발생한 미세먼지를 황사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을 그것을 황사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모래바람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들이 이 황사와 함께 넘어오면서 이 황사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거 요즘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황사가 기승인 요즘 외출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들은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폐 속 깊숙이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눈이나 피부, 코 점막에도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폐 질환들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폐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폐암의 위험성까지 올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폐 질환 중에서도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천식 발작을 일으키면서 천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폐뿐만이 아니라 폐와 아주 연관이 깊은 심장의 질환, 즉 심혈관 질환도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의 기능 자체도 저하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속에서 건강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미세먼지가 우리 온몸을 뒤덮을 수 있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아토피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안구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바깥에 외출하고 들어오면 피부가 괜히 간질간질하거나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정말 몸에 안 좋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나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경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기 세제곱미터당 80마이크로그램까지는 미세먼지의 양을 보통이라고 보고요. 80을 넘으면 나쁨 단계, 그리고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매우 나쁨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숫자는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은 자동차 터널 안에 미세먼지의 농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미세먼지의 농도가 200이 넘는다, 그런 날들은 자동차 터널 속의 미세먼지보다
2배 많은 미세먼지가 우리 공기 중에 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공기질이 안 좋은지 아시겠죠? 이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공기질이 발표되는 걸 확인하시면 오늘 공기가 얼마나 나쁘구나 하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죠.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공기질을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요즘 일기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외출하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경보를 미리 보시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다라고 하면 외출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건강에 큰 이상을 일으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하시는 걸 피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미 폐 질환이 있거나 특히 천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아토피나 비염이 있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하면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야외에 나가야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답정 마스크예요. 코로나 때 마스크 그렇게 써서 이제는 야외에서 안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 마스크도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 코로나 때 마스크 고르시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KF80이나 KF94 같은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런 방역 마스크의 문제는 썼을 때 숨이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마스크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오히려 자제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특히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천식이 심한 분들 마스크를 썼을 때 답답하면 마스크 쓰시면 안 되고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도 마스크 권고에서 빠졌었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도 힘들 뿐더러 제대로 썼을 때 몸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거나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천식이 있어서 방역 마스크를 썼는데 숨이 차다 라고 하면 차라리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낫고 그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출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미세먼지 피하자고 목 조르는 것처럼 숨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야외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밖에서 쓰고 온 마스크는 깨끗하게 벗어서 마스크 겉에면을 건들지 않고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요. 그 다음에 손발을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입었던 옷들은 세탁을 하면 좋은데 매번 세탁하기 어려운 옷들은 의류관리기가 있으면 거기서 먼지를 잘 터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외출하고 집에 와서 이제 어디 나갈 일 없다 그러면 샤워를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아토피가 있는 환자분들은 매일매일 샤워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특히 미세먼지가 붙어있으면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씻어내기 위해서 샤워를 꼼꼼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만 씻어주는 건 부족하고요. 우리 호흡기의 입구인 코 세척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코 세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있고 하면 되게 아플 것 같아서 겁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약국 가면 이렇게 코 세척하는 거 팔거든요. 이런 거 사셔서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코 세척을 주기적으로 잘 해준다면 감염병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비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코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는 꼭 한 번씩 코 세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외출하고 돌아와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하루 3번 정도 코 세척을 주기적으로 하신다면 코 세척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런 걸 사면 깨끗한 물에 타라고 소금 같은 거 주거든요. 깨끗한 물은 물을 한번 끓였다가 식혀야 되잖아요. 그런 거 기다리는 것도 일이고 타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리식염수 큰 통을 사다가 그걸 집에다 쟁여놓고 그걸로 코 세척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코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코 세척 해주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고 방법이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 세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환경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청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공청소기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진공청소기보다도 물걸레질을 하는 게 먼지 제거에 훨씬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이 진공청소기의 원리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배출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헤파 필터가 달려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집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미세먼지가 오히려 집 안에 공기 중에 흩날리는 효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를 구매하실 때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아주 값싼 제품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헤파 필터가 달려있는 좋은 제품으로 공기청정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 요즘 공기청정기 작은 거 휴대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차량 같은 데 두셔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환기를 안 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렸지만 생각보다 쉬운 것들이에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어서 보시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을 지키는 데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와 황사 속 기본 수칙들 함께 잘 지키면서 우리 건강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없어요. 외출을 안 할 수도 없고 외출을 안 하고 실내만 있더라도 밖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미세먼지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질이 나쁜 공기를 평생 맡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구가 건강해져서 이런 공기질들이 훨씬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우리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수칙 잘 지키면서 미세먼지와 황사 속에서도 우리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